non di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여러분 이제 4장을 시작합니다. 4장 확률 변수. 여기서부터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장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꽉 잡고 제 설명을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 4장은 제목이 확률 변수예요. 여기서부터 확률 변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끝나면 5장에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6장에서 여러 분포들을 고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등수학의 지식들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확률에서 가장 따져야 되는 알짜배기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잘 따라서 한번 와 보도록 하세요. 자, 서론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확률을 시험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표본 공간이 뭐다, 표본 공간의 원소가 어떤 게 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그거와 관련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적인 함수들, 이 수치적인 함수들, 우리가 나중에 이걸 통계에서는 통계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한 쌍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다고 하죠. 그럴 때 이 한 쌍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즉 시험에서 표본 공간은 이제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눈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표본 공간 S라고 샘플 스페이스를 잡는다면, 그리고 각각 첫 번째 주사위는 I라는 변수, 두 번째 주사위는 J라는 변수를 갖고 있을 때 이 I 값과 J 값은 각각 1에서부터 6까지 눈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 자체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도 없어요. 즉 표본 공간의 원소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주사위의 눈의 합이 얼마다, 아니면 이 주사위의 눈의 차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 결과값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X라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I와 J의 합, 즉 주사위의 눈의 합이죠. 이런 거가 우리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I와 J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확률 실험에 우리가 숫자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예,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봐야 되겠네요.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표본 공간에, 즉 샘플 스페이스죠. 여기에 각 원소에 관한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다. 아, 확률 변수 하면 함수,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라는 값이 있다면 이 x의 값이 x1, x2에서 쭉 해서 xn, 이러한 값을 갖고 이 여러 가지 값에 대응하는 확률이 f1이라는 함수, 즉 펑션을 대입했을 때 x가 x1이 나올 확률, 또 x2라는 함수를 대응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x2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쭉 해가지고 xn이라는 함수를 대응시켰을 때 확률 변수 x가 xn이 나오는 확률,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가, 즉 펑션이죠. 예, xi에 대한 함수를 표현한다면 x라는 값이 xi가 될 때 발생하는 확률, 이렇게 해서 P의 캐피탈 X는 XI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나타날 확률, XI가 나타날 확률 P의 XI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죠.
자, 여기 S, 즉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이 어떠한 연산이나 함수를 통해서 여기 실수 측에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정의역, 공변역 이런 말 배웠던 기억이 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연산이라든지 조건을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확률 변수가 곧 함수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즉 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걸 함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fx, 즉 x에 대한 펑션,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표본 공간의 어떤 값이 이렇게 각각 대응을 하게 되면서 그게 나타나는 확률들, 요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함수가 만족시키는 성질은 x1이 처리되어야 되는 함수, 즉 fx1이 나타날 확률 이렇게 표현해서 xi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값은 당연히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금방 나왔던 그림에서처럼 실수 0에서부터 실수 1 사이의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이 없을 때는 0이 되고 100%의 확률이라면 1이 됐기 때문에 부등호 밑에 equal도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들을 싸그리 깡그리 더한다 라는 얘기. 그러면 요거는 요 함수 fxi라는 함수가 i를 1에서부터 n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 요게 확률값 p의 xi의 모든 썸메이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다 확률의 합은 100%, 즉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이제 예제 1번을 통해서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구체화하도록 해보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한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라는 놈을 두 눈의 합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이 확률 변수는 각각 어떤 숫자를 갖게 돼요? 가장 작은 거, 눈이 1과 1이 나왔을 땐 2가 나올 거고요. 가장 큰 놈, 눈이 6과 6이 나왔을 땐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는 2부터 12 사이의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하라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첫 번째, x가 2가 발생할 확률을 찾으랍니다. 자, x가 2가 나오려면 가장 작은 눈의 수 1, 요거 두 개 나오는 방법뿐이 없어요. 왜? 요 두 개 합이 2가 되니까. 그러면 36개의 순서 쌍 중에 왜? 주사위 눈은 1에서 6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1 나왔을 때 1 나오고 1 나올 때 2 나오고 1 나올 때 3 나오고 해서 1 나올 때 6 나오고 그 다음에 2 나올 때 쭉 6가지, 3 나올 때 6가지, 4 나올 때 5 나올 때 6 나올 때 모두 6가지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의 순서쌍인 거죠. 그 중에 한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은 36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3이 나올 확률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3이 될 때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과 2가 나와도 3이 만들어지고 2와 1이 나와도 3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36가지가 있고 그 중에 2개에 해당되니까 36개 분의 2, 즉 18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x가 4가 될 확률. 요거는 주사위의 눈의 합을 더해서 4가 될 때죠. 그럴 때는 1, 3이 나올 수가 있고요. 3, 1이 나올 수가 있고 2와 2가 나와도 4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모두 몇 개예요? 36개 중에 몇 개? 3개. 그래서 1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5가 나올 확률.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을 합쳤을 때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 1과 4, 2와 3, 3과 2, 4와 1이죠. 모두 4개입니다. 그러면 36개 분의 4개. 그래서 확률은 9분의 1이 돼요. 더 안 할게요. 쭉쭉쭉쭉 나가서 어디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가면 12가 나올 수 있죠. 이 12가 나온다는 얘기는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주사위도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하나뿐이 없네요. 역시 36개 중에 하나. 이거를 모두 더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i가 2부터, 왜 1은 없어요. 주사위 2개 던졌는데 눈이 하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i가 2부터 12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x는 i다라는 이러한 확률 변수를 표현했을 때 요게 나타날 확률은 다시 쓰면 i는 2부터 12까지 썸메이션을 해가지고 p, x가 i가 나올 확률 p의 x는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예, 여기 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2, 3, 4, 5까지는 문제에서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6, 7, 8, 9, 10, 11을 다 한 다음에 진짜 한번 더 해보세요. 1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이번엔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확률 변수 y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한다면 앞면이 나온대요. 이때 y의 값을 구하고 각각의 확률을 찾아라 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 y라고 놨어요. 왜 앞에서는 x로 놓고 여긴 y라고 놨어요? 예, 특정한 규칙이 있는 거죠. 어떤 규칙? 내 맘대로 규칙. 내가 y라고 붙였으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확률 변수는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럴 때 y의 값과 각각의 확률을 한번 찾아보죠. 자, 확률 변수를 먼저 계산을 해봐요. 자,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죠. 예.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거를 우리가 0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하나가 앞면이 나온 걸 1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왔다는 것을 2라고 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부터 찾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동전을 던졌을 때 이건 헤드. 앞에서 우리가 대가리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앞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앞면이 나오는 걸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앞면부터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면이 나왔는데 이제 뒷면이 나온 경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뒷면이 나오는 걸 먼저 따져보죠. 자, 뒷면이 나왔는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네 번째로 표현된 것처럼 tail, 꼬리, 즉 뒷면이 나오는 요 네 가지 방법 밖에는 표본 공간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듭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요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또 저는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려보죠. 저렇게 해서 확률 변수가 y니까 y라고 표현했고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 수를 0, 앞면이 하나 나온 거를 1, 앞면이 둘 나온 거를 2라 그랬고, 그 다음엔 총합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y라고 표현했죠. 확률 변수를. 그럴 때 우리가 이 p, y, 즉 y가 나올 확률, 요건 우리가 확률 함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펑션의 y, 즉 y가 처리돼야 되는 함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먼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조건, 요 놈이죠. TT. 예,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맞죠? 자,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 나올 조건, 요 두 놈이네요. 여기도 H 하나 있고 여기도 H 하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럼 4개 중에 몇 개? 2개, 즉 4분의 2. 그래서 여기는 약분해서 2분의 1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두 번 나올 경우, 제일 앞에 있는 요거 하나뿐이 없죠? 헤드, 대가리. 자, 그래서 요걸 모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1이 되네요. 예,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각각의 확률 변수가 0, 1, 2 이렇게 변할 때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함수의 결과값들, 즉 대응되는 값들은 각각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정확히 표현하면 0과 1 사이의 실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1,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00%, 즉 1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금 확률 변수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facesse